KBO 시범 경기 진행 중입니다. 지난 시즌 마무리하고 마찬가지로 언론인 모시고 시즌 프리뷰를 진행해 볼 겁니다. 이번에 모신 분은 스포츠 경향의 김하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스포츠 기자들 사정 모르는 바깥의 사람들, 기자분들이 봄에 안 바쁠 줄 알아요. 야구만 따르려고 하는 입장에서 더 모르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봄배구, 봄농구하고 오늘 슬쩍 보니까 저 여자 농구는 월드컵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많이 바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월요일에 쉬지 않냐고 하는데 월요일에도 일을 하고요. 야구가 없는 월요일에도 일을 하고 겨울에는 좀 덜 바쁘시죠 했는데 1년 내내 야구를 챙겨야 합니다. 그만큼 야구가 가장 인기 있고 뭐 이슈가 많은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네. 학교 선생님인 줄 아는군요. 그렇죠. 선생님은 방학 때 다 쉬는 줄 아는 그런 약간 느낌. 그리고 또 뭐 어차피 스토브리그 때 취재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야구만으로 놓고 보더라도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WBC가 있었고 네. 네. 네, 밀라노 올림픽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요. WBC가 우리가 이제 WBC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기자님한테 연락을 드렸었는데 맞습니다. 연락드리고 다음날 끝났어요. 한국한테는. 네, 막 결승이 며칠인데 이러면서 막 조율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결승은 어제였죠. 이게 대회가 국제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런 거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한 10몇 년 전부터 드디어 스포츠 올림픽과 관련된 저널리즘이 약간 발전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메달 색깔을 따지거나 순위로 아쉽다고 하거나 하는 이런 저널리즘은 좀 원시적이다. 이런 합의가 생겼어요. 네네. 근데 WBC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국제대회 최종 성적표가 나오고 이게 이제 성에 안 찬다. 그러면은 한국 야구 현주소가 키워드인 기사가 반드시 나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결과가 2라운드 진출이라는 성과를 냈지만은 그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경기 내용도 그렇고 콜드패를 당한 것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한국 야구의 현주소가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올림픽이나 이런 것에서는 전부 이 승부 자체에 의의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은 야구는 WBC, 또 축구는 월드컵 네. 이 두 개 대회만큼은 그죠. 성적을 내지 않으면은 반드시 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네. 특히 WB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엔 한국 야구 대표팀이 계속 성적을 내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2라운드 진출이라는 1차적 목표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네. 이번에 유독 목소리가 더 크게 된 것은 야구가 지난해 최다 관중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그죠.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네. 최고 인기 스포츠를 등극한 이 스포츠가 왜 국제 무대에서는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된 거죠. 그죠. 양궁과 쇼트트랙과 야구의 다른 점은 그거죠. 야구는 팔리는 보는 스포츠로서는 국기다 우리나라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국제 무대로 또 진출하는 선수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 야구에 대한 이 시선, 국제 대회만 시작했다 하면은 이 시선은 여전히 그 현주소랑 짚어보는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은 또 퍼스트 스탠드가 브라질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한국 팬들이 이제 외국 리그 볼 때 신기해하는 게 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터키, 베트남, 브라질 같은 경우에 리그 오브 레전드가 정말 인기가 있는데 한국 선수나 한국 팀하고 비벼볼 수는 없습니다. 네. 거기도 한국 선수를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오고 싶어하는 거지. 근데 그 차이를 한국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거든요. 인프라. 네. 그 인프라라는 게 국민들이 이제 하고 노는 스포츠로서도 평상시에 늘 즐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걸 즐기는 게 매우 큰 희열로 돌아오는 게 이제 일상 스포츠에서 반복되는 종목. 근데 우리나라 야구는 그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PC방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네. 그리고 누구나 방과후 게임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인프라라고 쳤을 그러니까 때는 모두가 사회인 스포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에 치면 이 다른 나라의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는 야구가 약간 엘리트 스포츠 하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인식으로 박혀 있고 네. 뭐 가까운 일본 뭐 세계 뭐 최강 중에 하나로 꼽힌 일본 이번에는 경기 결과가 뭐 아쉽게 됐지만은 네. 일본은 그냥 길을 지나가다더라도 야구복을 입고 야구를 하는 어린 그 학생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볼 그 수가 일본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그냥 배경이잖아요. 동네 애들 맞습니다. 야구하고 있는.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야구를 하는 게 정말 특별한 일이고요. 그리고 야구를 하는 것이 약간의 이 한국 사람이 약간 특성도 좀 결부되어 있습니다. 프로에 가서 네. 취직을 해야 되는 그죠. 이 과정으로 직업으로서 가게 보죠.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구가 국민 스포츠라고는 하는데 국민 스포츠보다는 실제로 이 야구 전선에 뛰어들어서 야구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선수들이 취업이라는 소위 말하는 프로 데뷔라는 취업이라는 그 하나의 목표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구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기나 뭐 이런 것들 갖춰야 되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아마추어 학생들이 따로 뭐 아카데미 레슨을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받는 그런 기본적인 이런 훈련을 떠나서 레슨이나 이런 거 통해서 프로에 어떻게 가면 잘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치중을 하고는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교육화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 출신들께서. 네, 저도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아 정말 이거는 대학 입시와 똑같은 느낌이다 하는데 맞아요. 또 대학을 가게 되는 이유도 야구 선수들이 대학 가는 이유도 사실은 프로 지명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모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모든 프로 스포츠들은 프로에 가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시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어떤 베테랑 선수랑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선수가 올 시즌 목표를 다지면서 아 그런데 요즘 신인 선수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내가 해볼만 하다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선수들이 훈련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저 선수들이 바로 내 자리 위협하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훈련량이나 체력이나 보통 지금 신인으로 들어온 선수들이 혜성같이 나타나는 신인들이 많이 없잖아요. 프로야구판에서. 그래서 뭐 1군의 기존 선배들이 뒤흔들 만큼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체력이 문제라던가 뭐 프로의 벽이 높다라던가는 표현이 되긴 하지만은 1차적 체력 문제나 또 이 프로에 대한 그런 뭐 강속구 투수를 가지고 있는 투수들도 뭐 제구력이나 이런적인 면에서 기본기 면에서의 그런 부분들 그런 요소들을 좀 꼽히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이 국제대회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 야구가 바뀌어야 된다고는 하지만은 이 근본적인 이 환경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입시적인 모습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 부분을 과연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이 저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3년 WBC 끝나고 성적이 그때 정말 안 좋았습니다. 네.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야구계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꼰대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애들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니 더 가혹하게 해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좀 갸우뚱했거든요. 결국 인프라란 평상시에 얼마나 모든 사람이 가까이 즐길 수 있느냐의 문제고 그게 이제 지금의 KBO 총재가 제일 많이 말씀하시던 문제이기도 한데 언론은 거기에 햇살을 비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혹은 사회인들이 더 많이 야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 집중하는 게 장기적으로 중요한데 결국 언론은 이때 이제 한국 야구 현주소 이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아쉬울 때가 많았어가지고 말씀드렸고 시간을 요 정도 써가지고 우리가 정말 짧게 해야 돼요. 네네네. 네, 너무 열변을 해서. 그러니까 열변을 해서 뭡니까 시즌 프리뷰. 가혹하고 짧아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가혹하고 짧아도 좋으냐? 영화 한 줄 평처럼 하셨대요. 자신 있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작년에는 이제 그 시즌 클로즈 할 때는 순위 역순으로 갔는데 슬픈 얘기보다는 기쁜 얘기를 먼저 하기 위해서 순위 순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1순위부터 언급을 할 수가 있군요. 네. 1위부터 볼 거예요. 네. LG 트윈스 올해 일단 박혜민 선수를 붙잡았고 네. 그 외에는 뭐 뺏긴 게 좀 있고 네.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네. 모든 외국인 선수 다 재계약했고 왜냐면 다 잘했으니까. 네. 네. 전력이 그대로인데 그대로 우승 전력인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WBC 7명이나 차출돼서 어쩌나. 맞다. 입니다. 네.
맞다. 롯데 팬이나 네. 키움 팬이 할 말은 아니죠. 이게 맞습니다. 그 여파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보경 선수는 개막전에 지명타자로 나왔어야 된다고 하고 허리 부상 여파가 아직 있다고 하고요. 그 WBC 대회에서 오히려 아무 공도 던지지 못했던 투수들도 실전 감각을 좀 점검하고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주영 선수가 빠졌잖아요. 그렇게 치면 손주영 선수 언제 돌아올 수 있답니까? 손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4월 중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4월 중순. 생각보다는 회복세가 빠르다고는 하지만은 또 지켜봐야 될 일이죠. 그 구단이 일부러 흘리는 겁니까? 그 선발 투수 다치면은 네. 회복세가 빠르다는 말은 왜 다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서 최대 네. 몇 주를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보면 손주영 선수와 송승기 선수는 WBC에서 뭐 어떻게 보면 공을 던지지 못하고 오긴 했지만은 네. 지금 시범 경기를 치르면서 2명의 선발 투수가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시즌 개막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손주영 선수는 이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 4월 중순쯤에 돌아온다 생각하고 개막 구상에 좀 연기학 감독이 걱정이 커 보였습니다. 네. 네. 생각할 수 있는 LG 올 시즌의 최고의 결과는 뭡니까? 저는 뭐 얼마 전에도 이 순위 예측 같은 걸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2위라고. 최고가요? 그래도 2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네네. 아, 이건 지금 여쭙지 않고 네. 잠시 후에 생각하시는 1위가 나올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LG가 국대가 7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올해 한화 이글스 타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진짜로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너무 살인적인 타선이 나온 것 같다. 예. 왜냐면 이제 강백호 선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늘 똑같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늘 그렇게 봤거든요. 네. 늘 평소보다 못한다. 평소 강백호는 저게 아니다. 네. 나오는 날이 오겠죠. 네. 그게 올해일 거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거의 공짜로 다시 데리고 온 손아섭 선수를 생각하면 이 팀은 역대급 무서운 타선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타선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보강이 이루어졌고 강해졌다는 것, 또 지난해 그런 부족한 부분 채워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나듀오가 없지 않습니까? 와이스 폰세 없는 거를 이제 전문가분들이 가장 먼저 꼽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 하나가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그 외국인 투수 두 명이 네. 33승을 합작하는 것을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정말 최대치가 나온 맞아요. 결과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새로 뽑은 외국인 투수들도 정말 좋은 투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뭐 구단 고위 관계자들 이렇게 네. 취자거나 전화 통화할 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가 둘 빠진 그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네, 것이다.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약간 대다수이기는 합니다. 만약 새로운 외국인 투수들이 그렇게 터져주면은 괜찮겠지만은 야구는 투수 노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선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WHIP 최상위권을 다투던 33승을 만들어낸 두 명의 투수를 똑같이 채울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채우면 너무 좋겠죠. 네. 네, 다른 주전이 어마어마한 성적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는 몰라도 적어도 외국인 원투펀치가 30승을 넘게 했는데 네. 최상위권을 못 올라가는 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해봐도. 맞습니다. 심지어 국내 선수들 승수를 보면은 류현진 선수도 10승 달성하지 못했고 문동주 선수가 지난해 커리어 하이를 달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5선발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 물음표가 있지만은 황주서 선수가 캠프 동안 컨디션이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5선발 맡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지난해 기대에 못 미쳤던 엄상배 선수가 다시 이렇게 몸값을 해준다면 좋겠지만은 네. 이 모든 것들은 다 잘 됐을 경우를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고 외국인 원투펀치가 그렇게 팀을 크게 좌우했던 점이 리그 전반적으로 좀 메시지 던져주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언급을 할 테지만은 롯데가 외국인 투수 영입에 이렇게 공을 들인 이유기도 합니다. 네. 예상하시는 가장 좋은 결과는 뭡니까? 하나. 가장 좋은 결과는 저는 4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왜냐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팀이 있었기 때문에. 저 흥미로워지기 시작해요. 네. 하지만 이거는 제가 모르는 할 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 좋은 선수가 너무 많은 팀이다. 네. 라고 하더라도 11명 나와서 하는 건 똑같거든요. 경기 시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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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볼 때 그 생각 슬쩍 들었어요.
이게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이 팀의 주전 인루수가 3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7선발로 돌려도 되는 선발 투수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다 쓰지 않을 거거든요. 못 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전문가분들 오늘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보고 왔는데 SSG의 성적을 올해보다 낮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김광현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좀 자리를 비운 상태이기도 하고 네. 전력 보강이라고 할 부분은 김재환 선수를 데려온 부분인데요. 김재환 선수를 주워왔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가장 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김재환 선수를 그런 것들 다 감당하고 SSG가 꼭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네.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으로 보유하고도 그 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냥 네.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이를 질끈 감게 돼요. 나머지 구단의 팬들은. 네. 또 저 구장에 홈런 타자가 갔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광현 선수가 빠져서 지금 다른 선수를 2선발로 넣어둔 상태인데 외국인 투수 구성에서도 화이트 선수가 지난해 막 어마무시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그런 점이 네. 있었고 타선에서는 확실히 뭐 최정 선수가 살아나 준다면야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만은 아직 좀 성장이 필요하거나 물음표를 가진 선수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고명준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터지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김재환 선수도 아마도 두산에서의 좀 입지가 좁아졌던 것을 SSG에서는 거의 환영하면서 데리고 왔으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장점 발휘하면은 좋은 성적을 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지난해만큼의 성적은 내지 못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인천에 있다가 다른 팀에 가서 홈런이 줄어드는 타자들은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를 지금 보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새로운 선수는 잠실에서 홈런왕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생각하면 무시무시하다. 네. 그리고 작년에 저도 봤던 기억에 의하면 SSG가 공격력으로 무서운 팀이 더 이상 아니라는 느낌이 들긴 맞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다른 말로 좋게 말하면 불펜 참 세구나. 예, 이번에 노경훈 선수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지만 그 정도의 툴이 있다. 네. 네. 김하진 기자의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래도 지난해 가을 야구를 좀 경험해본 팀이라서 5강은 가지 못하겠지만은 언저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자, 삼성 라이온즈가 전력을 보강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평작입니까? 최영호 선수를 극진히 예우하면서 모셔왔고, 네, 그리고 박세혁 선수를 트레이드를 해왔는데 이거는 뭐 소소한 트레이드였습니다. 아마도 픽을 주고 받아온 정도였을 겁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투수 중에 한 사람이 시즌을 아예 못 뛰고 한 명 지금 바뀌죠. 네. 네, 원태인 선수가 빨리 돌아오지 못하고요.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최용우 선수의 존재감이 정말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아에서 봤죠, 우리가. 네, 올 시즌 삼성과 기아의 희비가 엇갈릴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최영우. 네, 최영우 선수의 그 이동에 따라서 희비가 분명 갈릴 것이고 최영우 선 어떻게 뭐 최영우 선수 본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하나 왔다고 우승이 되나요?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와서 팀에 주는 그 메시지 자체는 선수들 모두 다 깨닫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팀은 우승을 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오래 보시니까 알잖아요. 그게 네. 이제 그 팀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네. 하나의 클러치 플레이어가 팀에 주는 영향 같은 것 네. 그런 게 있나요? 하나의 클러치 플레이어가. 이를테면 최영호 선수 네. 같은. 너무 있죠. 너무 있죠. 그래서 최영우 선수가 주는 그런 경험적인 부분이라던가 최영우 선수도 뭐 후배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이 선수가 해줄 것이란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최영우 선수는 심지어 강민호 선수에게 빨리 FA 계약 도장을 찍으라면서 우승 반지 껴줄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존재감이 크고요. 그래서 워낙에도 좋은 타선이지만 최영우 선수로 인해서 정말 리그에서 가장 강한 타선을 구축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원태인 선수가 개막 엔트리 같이 시작을 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수를 결국에는 6주 대체로 오러클린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호주 대표팀에서 우리 한국 대표팀을 상대했던 맞다. 호주팀 선수죠. 네. 마지막에 3이닝을 소화했던 그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잘하면 끝까지 끌고 가고요.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투수를 알아볼 계획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삼성이 우승 후보로 꼽혔다가 지금 약간 그 평가에 대한 것들이 좀 수그러든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도 시즌 초반에 생각해 보면은 지난해에도 시즌 초반에는 원태인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수도 한 명 없었습니다. 레이스 선수가 캠프에서 발 등에 미세 골절로 인해서 약간 재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합류가 좀 늦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삼성은 초반에는 정말 좋은 성적을 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그래서 그랬으니까 작년에는 순위가 처지지 않았느냐 이런 일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삼성이 이번에는 최용우가 있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하진 기자님의 예측은요? 저는 삼성이 우승해야죠. 네. 아, 팬은 아니시죠? 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긴 그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펜이 약하다고 우승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팬의 입장에서 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네. 불펜 약한 팀들 우승 많이 했어요. 네네.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뭔가 얹히는 게 있어요. 이 팀의 1선발 아리엘 후라도 선수는 큰 경기에 약합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그랬죠. 네, 작년에도. 네. 그래도 우승할 수 있어요. 삼성을 보신다. 네. 좋습니다. 분석 데스크 여러분 싸워주시고요. 자, NC가 큰 변화가 없는 편이죠.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NC는 큰 변화가 없지만은 그래도 기대해볼 부분은 건강한 구창모 선수가 올 시즌 어떤 활약을 보이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 농사 작년에 잘 됐고 네. 오래 끌고 왔고 맞습니다. 네. NC는 또 외국인 선수를 정말 잘 뽑기로 유명하고 언제나 그래요. 네, 언제나 그래 왔고 이번에도 캠프에서 좀 평가가 좋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선발진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아시아 쿼터 선수도 토다 선수도 쓰고 신민혁 선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국내 선발진에서 구창모 선수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구창모 선수는 이제 건강할 것이라고 정말 믿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물음표가 너무 많은 팀이 아닐까. 또 지난해 가을 야구 막차를 타기 직전까지도 NC는 좀 어렵게 시즌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적같이 올라갔습니다. 네,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죠. 시즌 초반에 구장 그런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그렇기도 했겠지만은 객관적으로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보강도 없었고 오히려 최현주 선수가 빠져나가고 이런 최현주 선수를 잃었죠. 네. 전력의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후한 평가는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NC는 약간의 정말 도깨비 같은 팀이기 때문에 연승을 정말 잘 타는 팀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연승 타지 못한다거나 구창모 선수가 중심 잡아주지 못한다면은 지난해 같은 기적은 좀 일궈내기 힘들지 않을까. 지난해도 기존 5강에 싸우던 팀들이 알아서 좀 무너져 내린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잠시 후에 얘기해야죠. 네, 그 틈을 타 NC가 타고 올라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부터 올해는 달리겠다는 그런 각오인데 그렇게 친다면은 선발 로테이션은 선발진 구성에서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약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보다 낮은 순위를 예측하시겠군요.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NC 팬분들에게 죄송하지만은 저는 9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작년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또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제 예상 다 깨주시면 너무 그럼요. 감사하죠. 누가 먼저 무너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까지 스토브 리그를 거쳐오고 그동안 있던 일들에 대한 평가니까요. 네네. 네. 제일 많은 변화가 있던 팀 중에 KT가 있어요. 네. 말씀해 주셨던 최원준 선수 여기로 왔고. 네. 김현수 선수를 받아들였고. 네. 장성호 선수가 왔고요. 네네. 예. 그리고 외국인 선수는 다 교체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스태 선수도 데려오면서 근데 KT의 이 영입이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KT가 원래 원했던 선수가 있었는데 아쉽게 돌아섰다거나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KT도 박찬호 선수를 원했지만은 아쉽게 뭐 두산에 밀렸다던가 이런 이야기가 일지망을 있거든요. 몇 번 지금 실패한 걸로 그렇죠.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일지망이 수차례 실패가 했죠. 거기에다가 네. 강백호 선수의 이 잔류도 하지 못했고 네. 여러모로 아쉽게 돌아서다가 이제 김현수 선수와 그리고 최원주 선수와 한스텐 선수를 이렇게 데려와서 많은 돈을 쓰기는 했는데 이 돈을 쓴 것이 과연 1지망이 안 돼서 2지망이 쓴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은 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분노 쇼핑이냐 이거. 그렇죠. 분노 쇼핑도 성공할 수 있긴 한데.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분노 쇼핑이긴 하지만 성공한다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해 KT가 6년 만에 가을 야구 6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을 해오다가 네. 처음으로 실패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좀 큰 게 좌우했던 건 외국인 선수들이 부진하면서 네. 이번에 외국인 그렇죠. 선수들이 모두 바꿨잖아요. 모두 네. 바꾸는 그 승부수를 던졌고 그리고 모두 다 이지망이나 분노 쇼핑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보강이 있었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이 팀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고 또 이강철 감독이 또 올해 마지막입니다. 또 마지막이니까 그러네요. 네. 감독으로서 또 마지막으로 또 승부수를 걸 수 있지 않을까. 또 이강철 감독이 워낙에 노련한 감독이기도 하고 그런 지도력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저는 그리고 KT는 항상 선발 로테이션 정말 잘 짜여진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도 그래서 그럴 겁니다. 네, 올해도 그렇기도 하고 네.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고영표 선수가 WBC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고영표 선수가 왔을 때 인터뷰를 다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네. 고영표 선수가 자기가 WBC 다녀온 해에는 커리어 하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2023년에 23년. 네. 가장 좋은 성적을 냈었습니다. 네. 승수는 개인 두 번째가 가장 많았었고 네. 평균 자책이 가장 낮았습니다. 2점대였는데요. 그렇게 보면 고영표 선수는 아마도 그때부터 몸을 풀어야 되는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감안했을 때 그래서 고영표 선수도 또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언더핸드 투수들은 ABS가 도입되면서 약간 좀 주춤하고는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고영표 선수가 만약에 그때 커리어 하이를 쌓아주고 소영준 선수도 워낙에 검증이 된 투수고 그런 선발진도 잘 굴러가고 또 김현수 선수의 아까 말씀드린 최용우 선수처럼 그죠. 그런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김현수 선수가 괜히 LG에서 주장을 하고 선수단 중심을 맡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현수 선수의 역할이 어떤 것도 있냐면은 타선 야구장 밖에서도 선수들을 단돌이하고 선수단 그죠. 질서를 잡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KT는 아무래도 좀 나이 많은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잘 잡혀 있기는 하겠지만은 김현수 선수가 또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좀 팀을 잘 잡아주고 코칭 스태프의 그런 걱정을 좀 덜어주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백호 선수와 김현수 선수의 성적과 결과가 작년과 동일하다면 KT가 이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KT는? KT는 제가 그래서 아까 하나를 그 4위로 하면서 더 네. 높게 생각한 팀이 있다고 했는데 전 KT를 3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KT의 선발 로테이션을 우습게 보는 팀은 없고 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다가 네. 이게 이제 24년 김도영 선수와 25년 김도영 선수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안현민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글쎄요. 겁을 먹어서 그런가요? 타팀 팬들이 제가 보기엔 전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안현민 선수는 올해도 비슷하거나 작년보다 더 잘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도 안현민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지. 그래서 이 WBC의 효과를 안현민 선수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WBC에서는 약간은 좀 주춤했던 뭐 정말 득점 상황이나 중요한 순간을 좀 날려버렸던 그런 기억들이 안현민 선수 좀 더 성장하게 해줄 것이라 또 생각을 네. 하고요. 뭐 돌아온 뒤에 이 상황이나 컨디션을 봤더니 정말 많은 것을 깨우치고 왔더라고요. 그 깨우친 것들을 지난해 신인왕을 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현민 선수가 이제 다음으로 노려볼 것은 MVP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안현민 선수가 더 김도현 선수랑은 약간의 좀 스타일 차이도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 타자가 좀 잘 받쳐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힐리어드 선수가 안현민 선수와 함께 중심 타선에서 얼마나 좀 같이 힘을 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도 저도 궁금하는 바이고 만약 그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뭐 김현수 선수와 안현민 선수와 뭐 외국인 타자에게 함께 공존하는 좀 타선도 강한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예상 순위 같은 걸 여쭤보고 싶지 않았지만 네. 준비해 주시니까 재밌고 좋네요. 네, 약간 무섭기도 하고. 롯데자이언츠의 경우에는 예상하신 순위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롯데요. 뭐
가봐야죠. 5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진짜요? 제가 작년에 정말로 유일하게 혼자 롯데 5강을 외쳤던 사람이었군요. 네. 시즌 이제 초가을까지만 보면 네. 그럴 전력이었고 그대로 행해지고 있던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기까지 저도 함께 같이 의기양양했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 뭐 어쨌든 롯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약간 사심이 들어간 순위이기도 하고요. 저희 뭐 오랜 담당팀이기도 하고. 아, 해서 담당팀이세요? 네, 담당팀이기도 하고 제가 부산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러시구나. 김태형 감독의 마지막 K이기도 하고. 그럼 제가 이제 네. 이거를 단답식으로 답할 수 있게 여쭤봐야죠. 네. 지금 그 KBO가 내준 정도의 징계만 받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원정 도박에 연루됐던 선수들. 네. 이 네 선수는 봄에 있으나마나 전력에 상관없다고 분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저도 그럴 것 같았고. 그리고 김상수 선수를 잡은 거 말고는 FA의 무브는 없었고. 네. 최충현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던 이유는 삼성 프런트가 이 선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기로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최충현 선수가 롯데에서 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최충현 저는 사실 2차 드래프트 때 최충현 선수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쪽에 제가 알 수 있는 경로로 최충현 선수의 현 상태를 뭐 취재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썩 나쁘지 않다라고는 했었는데 아직 스프링 캠프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당장 1군 전력에는 합류하지 네.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충현 선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후반기 정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최충현 선수는 구속을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강한 구위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내세우는 선수인데 구속이 그렇게 최근 몇 년 동안 올라오지 않았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오랫동안 못 봐서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난해까지 확인해 본 거는 148까지는 나왔다. 그래서 롯데도 그 부분을 확인하고 데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해볼만 하니까요. 네, 근데 아직 스프링 캠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충현 선수에 대해서는 네. 아직은 큰 기대를 걸어보거나 최충현 선수를 전력에 포함시켜서 롯데를 보거나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귀가 얇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왜냐하면 제가 젊은 분야가 아니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기록적인 미끄러짐이 나타나기 전까지 롯데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걸 의심하는 사람들은 작년 시즌에 아무도 없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기아는? 네. 네. 기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 시즌에 그 겨울에 대단히 큰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정 김광현에게 그러하듯 기아는 양현종에게 예우를 다했고 네. 최영우를 지키지 못했고 네. 이 정도의 변화가 있고 김범수 선수를 데리고 네. 왔고 박찬호 선수를 잃었습니다. 네. 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작년과? 어떻게 보면은 기아도 약간 KT보단 한참 늦은 분노의 쇼핑을 했죠. 마지막에 네. 불펜은 싹 데리고 가게 되면서 불펜, 네, 조상우 선수도 늦게 했지만 재계약했고 김범수 선수, 홍건희 선수 이런데. 네. 그런데 어쨌든 아시아 쿼터를 다른 팀들은 모두 불펜 투수를 뽑았는데 아니에요, 기아는? 네, 내야수를 뽑았거든요. 그 선수입니다. 우리가 호주전에서 네. 2라운드 진출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그 유격수 선수입니다. 아, 네. 데일이라고. 네. 그래서 네, 드라마의 조연상이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랑을 듬뿍 받고 올해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확실합니다. 네. 어쨌든 기아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박찬호 선수의 공백이 너무 크다. 네, 어쨌든 인정하는 바이고 또 거기에다가 불펜 투수를 여러 투수를 영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팀들은 다 아시아 쿼터를 뽑는 그런 생각이 이 선수가 막 어마무시하게 우리 팀에 뭐 전력이 그런 건 보강되고 아니고. 그런 생각은 뽑은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뽑는다면 불펜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다 뽑았는데 기아는 이미 내야를 채우기 위해서 대일 선수를 뽑았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FA로 불펜 투수들을 남은 불펜을 모두 데려온 그런 현상이 이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기아도 저도 사실은 좀 낮은 쪽으로 이렇게 평가를 보고 있지만은 또 반면에는 나선범 선수나 김선민 선수들 또 김동현 선수 지난해는 작년에 못 보여줬어요. 네, 너무나도 운이 다들 없었고 너무나도 많이 아파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생각했었는데 기아는 이 세 선수들이 이제는 올해는 잘하겠죠. 그래서 하지만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서라도 최영우 선수나 박찬호 선수의 공백은 여전히 좀 커 보이고 또 아직 뭐 선발진이나 이런 구성이 있어서는 조금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예상 성적은? 예상 성적은 저는 8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그렇군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밑으로 갈수록 더 재밌어지네요. 저도 밑에 순위를 정말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귀뚱으로 듣는 게 네네네. 야구팬의 덕목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롯데는 사심도 들어갔고 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두산은 은근히 채울 걸 채웠습니다. 유격수를 채웠고. 네. 네. 박찬호 선수를 데리고 온 게 가장 크고요. 뭐 감독도 채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을 채운 게 가장 크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누구나 쉽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김원영 감독이죠. 네. 스토브리그 아마 두산의 테마는 저도 약간 보면서 약간 추억팔이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냉정하시다. 그 멤버들이 많이 왔습니다. 손시현 선수가 이제는 코치로 돌아왔고요. 뭐 이용찬 선수 2차 드래프트에서 데리고 오면서 그죠. 약간 이 과거의 영광의 이 추억들을 모으는 모양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군요. 그래서 팬들도 뭐 진짜 추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강이나 박찬호 선수 데리고 왔고 내부 FA들도 정말 후하게 쳐주면서 안 쳤지만은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궁금한 것이 지난해도 제가 두산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지난해 두산이 정말 젊은 팀을 좀 변모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정말 있는 선수들 정말 많다. 이 부분은 많이 확인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네. 그런데 장밋빛 정망으로 봤을 때는 그 선수들 모두 잘 터진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김원영 감독이 물론 잘 하게 된다면 좋은 성적이 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아직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롯데의 작년 재작년 고민하고 비슷할 거예요.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10년 15년 전에 네. 누군지 모르는 신인 선수가 계속 뻥뻥 터지는 두산을 봤기 때문에 네. 그것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작년에 봤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올해도 아마 같은 순위? 올해는 뭐 SSG와 함께 5강권에 다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는 좀 냉정하게 5강 밖으로는 빼놨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측에 다 뒤집길 바라면서 모든 팀들이 물론이죠. 네, 그렇긴 하겠지만은 저는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큽니다. 거기에다가 뭐 다시 돌아온 그 선수들이 뭐 소위 말하는 뭐 이용찬 선수를 예를 들어본 그 선수가 돌아와서 우리 불펜이 정말 강해졌다 이런 정도의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추억은 샀지만은 과연 그때 추억이 돌아올까라는 그런 저 이런 냉정한 거 좋아해요.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와이어 투 와이어 하던 시절에 SSG 로스터를 찾아와서 한번 붙여놓고 비교해 봐라. 그렇죠. 네. 감독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네. 좋습니다. 자, 히어로즈는 네. 이게 늘 히어로즈의 오프시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자기 딴엔 바빴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추억팔이지만 해요. 네. 성호창 선수 돌아오셨고. 네. 네, 여기도 추억팔이 한 팀 중 하나입니다. 박병호 선수가 은퇴를 하자마자 코치 스텝으로 합류를 하면서 필요한 예우였고.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키움 팬들의 그런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찰나의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키움 팬들의 성적을 향한 갈망을 채울 수 있느냐 봤을 때는 키움은 여전히 올해도 꼴찌 후보입니다. 왜냐면은 키움이 아마도 올해는 셀러리 캡을 그 하한선을 채우지 못할 거거든요. 그 지금 KBO가 그 노렸던 게 키움 한 팀이죠. 저 셀러리 하한선을 지정해 준 게. 거의 뭐 저격에 가까운. 제발 돈 좀 써라. 네, 그런 수준이었고 키움이 그 셀러리 캡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 기아에 간 FA 투수들 이런 투수들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면은 가령 뭐 손사 선수를 데리고 온다던가 해서 1억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몇 억을 투자해서 데리고 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했다면은 그런 상한선을 어찌됐건 채울 수 있었을 겁니다. 올해부터인가요? 적용되는 게? 네네. 셀러리 캡이? 그러면 이제 벌금을 내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징벌적인 세금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나가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보통 이제 세금에 처하면
그쵸. 벌금 내는 게 더 싸게 먹힌다고 생각하면 벌금 내는 부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히어로즈는. 네,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따져봤을 때, 차라리 이 제재금을 내는 것이 제재금, 낫다라고도 그죠. 예. 구단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우진 선수는 아마도 후반기에나 돌아올 것 같고요. 그래서 안우진 선수가 당장 돌아오자마자 뭐 6, 7이닝 뭐 이렇게 바로 소화할 수 있는 사정이 그죠. 아니고, 안우진 선수 선발진 합류한다고 해서 기존 선발진들이 잘 버티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약간 물음표가 있고요. 지금 선발진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고정되어 갈 수 있는 것은 외국인 선수, 그리고 알칸타라 선수 있다는 점. 알칸타라 선수가 네. 있고 하영민 선수가 네, 있고. 하민 선수 있다는 네. 점. 그 외에는 아직은 물음표고, 또 뭐 계속 비시즌 동안 얘기가 많았던 박준현 선수는 아마도 불펜으로 갈 것 같은데 필승조도 아니고 추격조로 쓴다고 합니다. 그런 실망스러웠나 보더라고요. 네. 네,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 작년 1픽 선수입니다. 네. 어쨌든 키움의 지금까지 행보는 조금 다르다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하위 순위를 차지한 다음에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높은 순위를 차지해서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 당장 실전에 어떻게든 바로 네. 던지던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올해만큼은 박준현 선수 이렇게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다가가는 그런 것들이 올해는 정말로 그런 뭐 성재에 대한 그런 것 느낌이 없구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탱킹 하나 보다 정말로 대놓고. 그래서 그 그리고 있는 그림 자체가 뭔가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뭐 물론 경험이 있는 선수들 안치홍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합류한 것은 팀의 좋은 역할을 바라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그런 안치홍 선수조차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하나에서 보호 선수에 제외된 선수입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경험의 힘이나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게 과연 폭발적인 느낌일까라는 그런 것에서는 키움은 여전히 올해도 꼴찌 후보다.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WBC를 보다 말고 왜 안우진이 국대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담이 있으면서도 저 말씀을 왜 하는지 알겠다는 거 하나. 그리고 작년 내내 플레이하는 걸 봤는데도 그 연말에 성적표를 보고 놀랐던 게 송성문 선수의 WAR이 안현민 선수를 훨씬 상회한다는 거. 맞습니다. 이 선수가 없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겠구나. 네. 25년 송성문이 지금 없다는 건. 네. 그러니까 욕심이고 보고 즐길 때다. 그리고 저는 또 냉정히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렇게 투자를 안 한 팀들이 다른 팀들에 비해 성적을 내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다른 팀들도 이런 팀들에 지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마이애미 말린스처럼 운영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언제나 하이 리스크일 것이다. 하이 리턴일 것이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경영진들은 이게 자기들이 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지금 4년째를 맞아들이는 거겠죠. 네. 3년간 꼴찌를 한 뒤에. 네. 제가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키움의 행보가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송성문 선수가 있을 때나 뭐 그때만 해도 그래도 가을 야구를 이렇게 노려볼 만한 전력이 그나마 있었던 안우진 선수 부상 당하기 전 그런 네. 시점에도 나중에 제가 그때 단장에 전화해서 키움은 도대체 지금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단장이 얘기했던 2026년을 노린다고 했는데 지난해 모두 그 단장이 떠났죠. 그래서 다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그때 그렸던 그림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야. 그러면 또다시 내년인가? 근데 또 내년에는 또 이번 시즌을 마치고 또 구직가 FA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서 승부를 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은 또 비단 키움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메이저리그 떠난 이 선수들의 그 유산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말 네. 많은 좀 써라. 돈들을 네. 선물로 준 그런 총알이 물론 장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키움이 그렇다고 지금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궁금했는데 이번에 안 쓴 것을 보면은 다음 시즌은 노리나 보다 이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기록을 보니까 4번 연속 최하위는 롯데가 25년 전쯤에 한 적이 있고 네. 네. 근데 그 시절에도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이제 저 프런트 바뀌고 하면서 계속해서 힘들었던 네. 그 지점 어딘가를 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히어로즈가. 좋습니다. 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잔인해서 좋아요. 네. 가끔 또 모실게요. 네. 스포츠 경향의 김하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